교수들의 시시콜콜. 티칭 다음으로 중요한 게 리서치인데 사실 리서치 스쿨에서는 티칭과 리서치가 똑같이 중요하거나 오히려 리서치에 할당되는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타우슨 같은 경우에는 2023년 가을부터 2024년 봄학기 1년 자기 이제 워크로드라고 하죠.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작업량? 작업량 되게 이상한데 아니 뭐 어쨌든 어쨌든. 작업량이죠. 예. 그 워크로드에 대한 그 예상을 이제 학과장, 디파트먼트 체어랑 함께 논의를 하고 그걸 문서화 시켜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 티칭에는 몇 퍼센트, 리서치에는 몇 퍼센트, 서비스는 몇 퍼센트, 그 몇 퍼센트에는 정확히 어떠한 거를 하겠는지, 예를 들어 무슨 과목을 가르치고 리서치는 어떤 아웃컴을 이렇게 내겠는지, 그리고 서비스는 어떤 커뮤니티를 서브하고 뭐 등등등 그런 거를 이제 다 문서화 해가지고 그 단과대학장, 그 딘한테 사인까지 받는 그런 폼이 하나가 있거든요. 오, 되게 거기 체계적이네요. 되게 체계적이네요. 그 관계학교에는 그런 게 없나요? 저희 없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요? 네, 네, 아, 이게 네.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른가 보네. 네. 어쨌든 거기에 이제 티칭 65%, 리서치가 뭐 예를 들어 20%에서 25, 뭐 나머지 뭐 10에서 15%는 서비스. 이렇게 영역별로 얼마만큼의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정하거든요. 그래서 그 폼을 바탕으로 애뉴얼 리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정했던 약속한 만큼의 퍼포먼스를 제대로 다 수행했는지를 그 애뉴얼 학기가 끝날 때마다 보고를 하고 그 보고에 따라서 그 리포트에 따라서 뭐 이렇게 에비던스도 다 내죠. 내가 이걸 했고 저걸 했고 뭐 이렇게 다 내고 그걸 따라서 이제 메릿을 받을 것인가 못 받을 것인가 이거를 이제 저희는 예전에는 PTRN 커뮤니티에서 다 이렇게 심사를 했었는데 최근에 그 프로세스가 좀 간소화돼 가지고 다 이제 서류를 내면 학과장님이 이제 제출한 서류에 따라서 메릿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는 이제 테뉴어 트랙은 아니고요. 테뉴어 트랙은 계속 그 PTR 커뮤니티에서 그 프로모션 앤 테뉴어 커뮤니티에서 심사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심사를 해서 평가를 해요. 근데 그 폼은 그 테뉴어 트랙 같은 경우에도 비슷해요. 그래서 뭐 리서치를 얼마를 하고 서비스를 얼마를 하고 그리고 그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티칭 스쿨이다 보니 티칭을 가장 많이 포션을 주니까 그걸 얼마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폼이 딱 정해져 있어요. 와, 되게 다르네요. 저희도 메릿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테뉴어 받은 사람들은 매년 쫓아낼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파이어 할 수는 없는데, 애뉴얼 리뷰를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돈을 더 줄 수 있는가, 그게 메릿이잖아요. 근데 저희 평가를 할 때, 저희는 특별히 정해진 프로포션이 없어요. 뭐, 리서치가 티칭 65%니까 이만큼, 리서치가 20. 근데 제가 어제도 다른 학교 교수랑 얘기했는데 그 친구도 점수화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티칭이 65%면 내가 거기서 몇 점을 맞았는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80점 이상이 돼야지 무슨 뭐, 메리트로 돼서 돈을 더 받는다라든가. 거기는 점수까지 네, 매겨요? 네, 네. 퀀티파이 해가지고 숫자로. 대박. 그리고 리서치도 되게 스페시픽한 게 리서치도 어느 저널에 이렇게 리스트된 어느 저널에 되면 몇 점. 그리고 와. first author로 되고 second author로 되면 first author 몇 점. 이렇게 해서 점수화하는 거죠. 뭐 그렇게 스트레스가 좀 빡세게, 상당하겠네요. 그렇죠. 빡세게 하기도 하고 또는 그걸 돈으로 주기도 하고. 그리고 꼭 그걸 돈으로 주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돈으로 시상을 해요. 그러면 와. 야단을 치는 것보다 굉장히 모티베이션이 높아지죠. 아, 나도 와. 저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불려서 상금을 받고 싶다라든가. 네, 그런 거 저도 많아요. 연구한 거에 대해서 돈 좀 받아왔으면 그러니까 좋겠네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지만 그런 프로포션이 없는데, 근데 이게 특별히 하나가 중요하다, 뭐 티칭이 65%니까 티칭이 중요하다 이런 건 없고요. 근데 아무래도 리서치는 기본인 것 같아요. 아, 얘가 리서치는 기본으로 한 2개 정도 했다, 3개 정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얘가 티칭도 이밸류에이션 괜찮은가, 서비스도 잘하고 있나 이런 걸 보지. 만약에 그게 충족이 안 되면 아무리 서비스나 티칭이 좋아도 좀 위험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일단 저희 경험담은 완전 리서치 스쿨과는 살짝 거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감안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리서치 스쿨 같은 경우에는 리서치 퍼포먼스에 대한 압박감이나 스트레스가 훨씬 더 많은 게 사실이고 그만큼 한편으로는 리서치에 투자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저희보다는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티칭 로드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받는 티칭 스쿨이나 뭐 R2 그 학교에 있는 교수들이 받는 리서치에 대한 압박감과는 레벨이 확실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처음 그 리서치 스쿨 같은 경우는 첫 1, 2년은 모르겠지만 석사, 박사 학생들이 생기면은 협업하는 프로젝트 숫자가 상대적으로 훨씬 많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파생되는 논문 수가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티칭 스쿨에서 이렇게 조교수를 시작하시는 분들의 연구 실적이랑 비교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협업하는 교수님들 그런 거 빼고는 학생들이랑 협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보통 조교수 첫 1년은 박사 졸업하면서 썼던 논문들을 좀 잘 다듬어가지고 뭐 하나 큰 저널에 내던가 아니면 두 개로 쪼개가지고 좀 많이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첫 해는 티칭을 준비하고 학교 분위기나 그 지역에 대한 그런 거에 익숙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리서치를 시작하려고 하기에는 조금 많이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논문을 두 개로 쪼개서 제출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 그 조교 시절 1년은 사실 리서치는 뭐 거의 못했어요. 수업 준비하느라 아니면 학교 업무 이것저것 처리하느라 진짜 뭐 리서치에 대한 그 스위치 자체를 켤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없었고요. 주말에도 계속 그 다음 주 수업 준비하고 그러니까 그게 계속 쳇바퀴 돌듯이 첫 학기는 이렇게 지나갔던 것 같고 그리고 1년차 겨우 끝나고 여름방학이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제 내가 박사 논문 썼던 거를 저널에 내야겠구나. 그래갖고 이제 겨우겨우 해가지고 물론 저희 그 위대하신 지도 교수님이 이메일을 또 굳이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냐 이렇게 막 푸시를 하시는 바람에 이제는 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저도 여차저차 해가지고 마무리를 했던 것 음,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거는 2년 차 정도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제가 처음에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교수 직업이 꿀인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돈을 들이지 않고 학회를 갈 수 있다. 저는 사실 이게 거의 2년 차부터 시작된 것 같기는 해요. 이 정말 내가 열심히 프로젝트를 하고 리서치를 하고 페이퍼를 쓰면은 내가 학교 돈을 받고 어딘가에 이렇게 여행 갈 수 있구나. 이거를 진짜 찐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게 아마 2년 차 정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모티베이션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뭐든지 최소한 1년에 하나씩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 학회 데드라인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데이터를 모으고 또 이제 직접 이제 라이팅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이클이 돌아가서 제때제때 이제 페이퍼가 나오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3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제법 이제 성과가 쌓이니까 제가 지금 이제 타우슨에 성공적으로 이직을 할 수 있지 않았었나 그런 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그 첫 1년 동안은 수업 준비하느라고 리서치를 전혀 못 하거든요. 근데 그 리서치하는 습관이 제대로 안 들어 있으면은 그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이게 진짜 잘 안 돼요. 원래도 잘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한 1년 동안 그 수업 준비만 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되니까 그 루틴을 찾는 게 진짜 많이 힘들죠.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시간이 딱 되면 내가 또 연구에 몰두를 하고 페이퍼 리비전을 하고 그렇게 되는 데까지 많이 좀 적응하는 음. 기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리서치가 사실 가장 힘들었죠. 왜냐하면 리서치는 어찌됐던 평가를 받아가지고 퍼블리케이션으로 갈 때까지 시간도 걸리고 혼자만의 싸움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자기 논문 쓰는 스타일이 그 우리 홍김 같은 경우에는 팀워크를 좋아해서 팀으로 같이 하는 왜냐면 그게 효과를 더 좋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팀워크보다는 혼자 하는 연구를 선호하거든요. 제가 팀워크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시간 매니지먼트가 내 시간과 저 사람하고 안 맞으니까 내가 뭔가를 딱 하려고 할 때 혼자 시간을 매니지하기도 좋고 되든 안 되든 제가 빨리빨리 성과를 내기도 좀 나름 수월한데 근데 다만 퀄리티 면에서는 사실 팀워크 하시는 분들이 퀄리티도 훨씬 좋으시고 왜냐면 같이 머리를 맞대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저쪽에서 이렇게 잡아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팀워크 하시는 분들 보면 퀄리티도 되게 좋고 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좀 힘든 편이었는데 요게 팀워크만 잘 돌아가면 그 연구에 각자 한 명씩 리드를 하시니까 연구가 한 1년에 세네 개씩 페이퍼가 나올 수도 있더라고요. 그 팀워크 얘기하시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콜라보 하는 교수님이 저희 학교 한 분 계신데
그러니까 이 콜라보도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그 과정이 또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런 말 해도 되나? 궁합이 잘 궁합. 맞는다고 해야 되나요? 오, 찌찌뽕.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일하는 스타일도 비슷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연구를 할 때 그 쓰는 랭귀지가 있잖아요. 그걸 딱 얘기했을 때 내가 이렇게 탁 얘기를 하면 탁 하고 알아듣는, 내가 이렇게 하나를 얘기하면 바로 또 그 외에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쭉쭉쭉쭉 알아듣는 그런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착착착착 이렇게 일이 되게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근데 그런 팀워크가 잘 맞는 연구 파트너를 찾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교수 시절에 그런 파트너를 찾는 노력을 조금씩 하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리서치 스쿨에 있으면은 또 그런 식으로 해서 훨씬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으니까 또 좋고, 티칭 스쿨에 있으신 분들도 자기만의 연구 파트너를 좀 찾으시면은 엄청난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꼭 찾으시라고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일들을 리스트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딱 세운 목표는 꼭 끝내는 습관을 들이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리서치 관련해가지고는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 관련 문헌들 찾는 거, 그리고 매저드 리스트 하는 거, IRB 준비하고 제출하는 일, 그리고 그 교내에 만약에 펀딩 받을 그 기회가 있으면은 또 그거에 관한 프로포절 준비하고, 왜냐면 걔네들은 다 이제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출하고, 그리고 데이터 모으고 데이터 분석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퍼 딱 쓰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딱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니까 기간을 딱 정해가지고 이거 언제 언제까지 딱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데드라인 정해서 그런 거를 이제 최대한 딱 그때그때는 끝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얘기인데 사실 이게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은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막상 이제 아 그렇게 해야지 하고 딱 맞아요. 마음을 먹고 하려고 해도 이게 자기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못했네 그럼 다음 음, 날로 넘어가고, 오늘 맞아, 못했네 그럼 또 다음 날로 넘어가고, 맞아. 이게 지나다 보면은 결국 그 컨퍼런스 데드라인 못 맞추고 그러면은 결국 못 내고 그런 음,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꼭 그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 캘린더를 쓰거든요. 태스크 그 옵션을. 그래서 그걸 다 적어 놓고 하루하루 그거를 다 마크하면서 이제 크로스 아웃 하는 그 쾌감을 좀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그게 습관이 어. 돼가지고. 저는 2년 차, 3년 차부터는 이제 연구가 좀 여러 개가 돌아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한 번 연구할 때 이걸 이렇게 나눠서 한번 데이터 컬렉팅을 한 번에 데이터 컬렉팅을 하고 이걸 여러 개 연구로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연구가 돌아가면 사실 잘 정리를 안 해놓으면 완전 나중에 고생하거든요. 그때 저희 집 한 벽을 아예 그 블랙보드 스티커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딱 붙이는 거, 그 까만색인데 그걸 네. 한 벽을 완전 그걸로 다 붙여놨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작업 중인 연구들, 그것들을 다 한눈에 보이도록 표로 정리해 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연구, 이 연구는 다 끝나고 나면 어디 저널에다 넣을 건지, 컨퍼런스에 넣으면 어떤 컨퍼런스에 낼 것인지 다 정리해가지고,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렇게 그 웹사이트를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그게 딱 눈에 보이게 칠판처럼 벽에다 해놓으니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형사들이 뭔가 고민할 때 한 벽에다 그 요즘 더 글로리 뜨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사진들 탁 놓고 연진아 보고 있니? 이러잖아요. 그처럼 저도 벽에다가 딱 그렇게 해서 정리해 놓으니까 진짜 눈에도 확 띄고 진짜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연구가 끝나고 나서도 이걸 지우지 않았어요. 지우지 않고 집에 데코로 썼거든요. 그랬더니 지금은 그게 원래 한번 쓰고 나서 이렇게 물로 이렇게 하면 지워지거든요.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저 광김 집에 놀러 갔을 때 그 보드에 써져 있던 거 다 아는데 저는 그거 진짜 데코레이션인 줄 알았어요. 잠시 잠깐 썼습니다. 네. 그리고 왜 그 더 글로리를 지금 끌어들여가지고 어그로를 끌려고 네. 그러십니까? 연진아 보고 있니? 사실 저는 조교수 시절에 그날 목표한 일을 끝낸 뒤에 저한테 주는 약간의 리워드?
뭐 그런 거를 정해놓고 이제 그날에 해야 될 태스크를 다 크로스아웃 하면서 지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 모든 일들을 저녁 9시까지 다 끝내면 나는 한국 영화를 하나 볼 수 있다. 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음. 아니면 오늘이 금요일이다.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오후 5시까지 다 끝내고 집으로 가면 나는 오늘 저녁에 와인을 마실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어, 어, 음. 제가 지금 사실은 저 와인 블로그 하잖아요. 홍보 하나만 해도 될까요?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사실 홍김한테 그 와인 블로그 엄청 하라고 꼬셨거든요. 자, 와인에 대해서도 많이 마시지만 또 아는 것도 많고. 그래서 자, 멍석을 한번 자 깔아드리겠습니다. 홍보 한번 시원하게 하시죠. 아니, 뭐 제가 와인을 잘 알지는 못해요. 진짜 초보고 오히려 제 대학 동기 친구가 와인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데 열심히 사는 홍김을 응원하지만 너무 개인적인 얘기라 생략합니다. 홍김 화이팅!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방문해 주셔서 많이 구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홍김 참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지금 제 홍김은 이래 블로그 하고 있죠. 이 팟캐스트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게 기획하고 있죠. 이게 테뉴어를 받으면 조금 여유가 생겨서 조교수들은 좀 쉽지 않아요. 이런 걸 한다는 게. 근데 이제 조교수도 떼고 저희가 부교수가 되고 테뉴어를 하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렇다고 일을 덜 하는 게 아니에요. 어쩜 더 많이 하는데 같은 더 일을 많이 해요. 더 하더라도 많이 예, 합니다. 그렇죠. 진짜로요. 진짜 많아요. 맞아요. 요령이 조금 생겨가지고 자기 시간을 이렇게 싹싹 쓸 수 있는 것뿐이지 정말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서 이런 걸 할 수 있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와인 블로그도 하시고 지금 이렇게 팟캐스트도 구성하시고 뭐 제 얘기지만 저는 유튜브가 3개고 네. 아무튼 이거 원래 다음에 2개였는데 네. 이 팟캐스트용 유튜브를 다시 또 개설을 하시면서 3개가 그렇지. 되셨어요. 누가 보면은 메인 잡이 유튜브 편집자고 알바가 지금 대학 교수인 것처럼. 네, 아무튼 자 이제 원래 얘기로 돌아올게요. 산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시간을 정해두거나 아니면 일이 끝날 때마다 작지만 리워드를 주면서 하는 건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저는 맨하탄에 살면서 오늘은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저녁 7시에 발레 공연을 하나 보고 갈 거야. 아니면 줄리어드 음대 이런 콘서트를 하나 보고 갈 거야. 뭐 이런 거를 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도 도움이 됐거든요. 막 신나는 거야. 그날 하루 저녁은 나 이거 열심히 하고 가서 봐야지. 그렇죠. 그래서 뭐 홍김처럼 오늘은 와인을 한 잔 먹을 거야. 아니면 한국 영화를 볼 거야. 뭐 이런 것처럼 하는 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저는 요즘 학생들한테 라이팅을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근데 라이팅은 사실 쉽게 그렇게 늘지가 않잖아요. 저희도 라이팅을 많이 해보지만 논문을 쓸 맞아요. 때 이놈의 논문이 와 진짜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 그나마 한 줄을 쓰고 나오면 대단한 거다 할 정도로 라이팅은 쉽게 늘지 않아요. 특히 운전이나 운동처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라이팅도 근육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근육도 자꾸 훈련을 시켜야지 빨라지고 또 머리도 이렇게 해서 페이퍼도 잘 써지는데 이렇게 운전이나 운동도 자꾸 하다 보면 처음에는 근육이 아프지만 점점 하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라이팅도 그 근육을 전 학생들한테 좀 많이 액티베이트 시켜라. 그렇게 많이 말하는데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간을 정해놓고 써라. 그래서 제가 이쯤에서 논문을 많이 써야 하는 분들께 그리고 저한테도 되게 도움이 됐던 책 한 권을 추천하면 그 폴 실비아라는 분이 쓴 How to Write a Lot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유튜브 보시면 자료사전 나갈 건데요. 이래서 유튜브를 보셔야 해요. 아직 어, 유튜브 이거 저희 지금 몇 회죠? 이제 좀 8회 밀렸어요. 이 유튜브 올라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이제 그렇게 하면 제가 2회 자극이 올라갔어요. 돼서 2회. 오늘 밤새 가지고 한 7개 올리는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제가 좀 밀렸지만 이 책 폴 실비아라는 분이 쓴 How to Write a Lot이라는 이 책을 보면 이 책은 정말 아침에 어떻게 시간을 정해놓고 써야 되는지 실질적인 팁을 많이 주세요. 뭐 자기 같은 경우는 엑셀표를 만들어가지고 이때는 어떻게 했다라든지. 그래서 저는 혹시 이거는 잘 쓰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많이 쓰는가, 많이 써야 잘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좋아하시는 분께 좋은 팁이 될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쉐어하고 싶었어요. 광김이 지금 이 How to Write a Lot 홍보를 하시니까 저는 지난번에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던 유시민 작가님의 글쓰기 특강 꼭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영어, 한국어 이거 상관없어요. 그냥 글을 어떻게 하면은 잘 쓸 수 있는가에 대한 팁이 책이에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보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예를 그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말 되겠다. 그러면 순서를 정해요. 시퀀스로. 이 책을 먼저 읽고 어떻게 많이 쓰냐를 먼저 읽고 많이 쓰는 게 익숙해졌다. 그럼 어떻게 잘 쓰면 되냐. 그거를 이제 한번 보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김 교수들의 시시콜콜